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교회협의회와 한교총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주년 기념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선교사 500가정을 선발해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20년간 납입하고 3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며 교회와 세상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신길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계 양대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투쟁 현장을 찾았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교회협 이용종 총무와 한교총 류용모 대표회장은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장애인 차별철폐 이동권 투쟁 현장을 찾아 연대와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저상버스 100%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연내 통과 등을 요구하며 23일째 지하철 출근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교총 류용모 대표회장은 여러분들의 투쟁은 여러분들의 편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사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선행이라며 한교총과 교회협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의 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교총이 NCGK가 함께 왔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당국자들과 위정자들을 찾아 면담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을 재구성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관련 입법과 예산을 들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무는 한국교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의식을 깨우고 또 우리 교회의 시설도 장애인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총과 교회협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교총과 교회협 방문단을 맞이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교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법은 있는데 그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 좀 해주십시오. 한교총과 교회협의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현장 연대 방문은 경력금 전달과 고명진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의 기도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구구단체들의 역사 왜곡 시도는 계속되는 실정인데요.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역사 왜곡 세력에 맞서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교회 여성들이 중심이 돼 시작한 정기 수요 시위. 정기 수요 시위는 일본의 전쟁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 단서 한도 강제로 끌어가는 일 없고 끌어다가 고생시키는 게 없다 이러는데 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지. 그게 반성이지 다른 게 반성이 아닐 거야. 30주년을 맞은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다시 처음처럼이란 구호를 외치며 초심으로 돌아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용기 있는 증언으로 어두운 침묵을 깨셨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할머니들께 국제법에 따라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날까지 뜨거운 격려와 연대로 역사를 함께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 정부는 사죄는커녕 퇴행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극우 단체들은 30년간 수요 시위를 벌여온 평화의 소녀상 앞자리를 선점해 맞불 집회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안부는 가짜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스피커와 확성기를 사용해 수요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 한복판에서나 있을 법한 극우 역사 부정 세력이 수요 시위 장소를 뺏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을 줄. 국내외 확장된 역사 부정 세력들은 희망과 평화의 장을 좌절과 갈등으로 얼룩지게 하고 심장을 뜨겁게 두드렸던 그 진실의 함성을 부정과 왜곡의 언어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의연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수요 시위 현장에서 혐오와 폭력이 자행되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극우 세력이 일본군 성노예제 자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선교사 500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분당 중앙교회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선교사 가정 지원은 사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목회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해외 파송 장기 선교사 지원을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8월 선교사 500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최종천 목사는 4개월 동안 논의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종천 목사는 만 45세 이하의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선교사 60%, 타 교단에서 40% 등 모두 500가정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연금 성격으로 분당 중앙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해주고 이후 10년 뒤인 3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찾는 것보다 30년 지나서 즉 10년 지나서 찾는 게 4배가 더 많습니다. 연금의 특성, 공리의 특성상 30년을 거쳐서 그 연세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45세 이하로 한 겁니다. 당연히 조건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된 선교사는 20년 이상 선교 사역에 종사해야 하며 매해 사역 보고와 사역 계획서를 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오늘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분당 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3월쯤 교회 홈페이지와 개별 이메일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최종천 목사는 연금으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노후를 보장해 줌으로써 부담 없이 선교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아내 선교사가 받는 것이고 또 내 아내 선교사를 받지 못하면 내 자식이 선교사로서 선교지 위해서 그렇게 같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충분히 그것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 가족까지도. 최 목사는 이어 당장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30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20년 납입, 10년 거치, 30년 경과 시점 연금 개시가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 해지는 안 되지만 자녀나 아내에게 상속할 수 있다며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10여 년 전 불투명한 재정 사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분당 중앙교회는 이번 선교사 지원을 시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종천 목사는 시작은 500가정으로 하지만 1000가정을 넘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수년째 재래시장 살리기에도 나서고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길교회를 만나봅니다. 지난달부터는 교회와 세상의 통로 역할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최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7일 신길교회에서는 교회와 세상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1회 셀럽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초대된 셀럽 유명인사는 조성우 음악감독과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 셀럽 콘서트는 이기용 담임 목사가 직접 기획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보면 한국 교회가 세상을 리드했잖아요. 교회 가면 볼 게 있었고 문화도 선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을 리드한다는 영적인 신앙적 차원에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시작을 해보자. 이를 위해 신길교회는 교회 카페를 리모델링해 확장하고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등 다리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목회 비전에 따라서 카페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이후 지역 주민들이 카페를 많이 찾아 교회 카페가 마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1회 셀럽 콘서트가 반응이 좋자 올해부터는 셀럽 초청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기용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서는 토크 콘서트도 열 계획입니다. 2월부터는 아이 소통유라는 이기용 목사와 함께하는 아이 소통유라는 그런 프로그램 컨셉 아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또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만나고 또 어떤 질문이든 받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최근 몇 년간 신길교회가 가장 의미 있게 하고 있는 사역은 지역교회 파트너십과 지역 상권 살리기. 2017년부터 시작한 지역교회 파트너십은 작은 교회를 돕는 섬김입니다. 지난해는 여느 때보다 색다르게 진행됐습니다. 30여 명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새벽 부흥회 강사로 초청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길교회가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저희 목회자들을 새벽 부흥 예배에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용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출발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은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 한부모와 어려운 이웃 섬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있는 영등포 지역에 한부모 가정 수를 뽑아 보니까 850가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지 않지만 한 가정당 20만 원 지역사회 상품권을 우리가 발행을 해서 그분들에게 섬겨드렸고요. 또 한부모 가정 섬김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섬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섬김을 받고 뭔가 대우를 받고 하나의 사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기분을 받았어요. 문턱이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낮아서 저희를 섬겨주셨다는 것에 제일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지역 주민들도 섬기고 상권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신길사랑 나눔 축제는 코로나로 2년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대신시장 상인들에겐 감사할 뿐입니다. 신길교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많이 도움을 줘서 상인들은 대단히 고마워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에 시장을 찾는 사람이 코로나 전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는 썰렁한 대신시장. 손님은 없지만 약값이라도 벌기 위해 문을 열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값이라도 벌라고 나왔는데 오세는 안 돼. 그래 얼마였던 나는 내 가게가 아니에요. 그냥 새 살아 새. 집세도 안 나오대? 어떨 때는? 예, 많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손님들이 거의 다 들어오질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루에 손님 시장에 들어오는 손님이 옛날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대하며 새해 소망을 가져봅니다. 뭐 가족들 건강하고 새해는 뭐 장사 좀 잘 되고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서들 시장 골목시장에 사람도 좀 들어오고 그랬으면 좋겠죠 뭐. 창립 76주년을 맞은 신길교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 사회를 섬겨나갈 계획입니다. 뭐 해오던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 또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들, 또 다음 세대를 역동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키우는 일들, 그런 일들은 루틴으로 계속 해가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새해 표어처럼 지역 사회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신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고 중부지방엔 초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